네, 안녕하세요. 유진숙입니다. 전 한국의 리더십 교체와 정당 정치 변화라는 주인석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18대 대선을 정당 조직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공감하고 또 굉장히 신선하고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정당 조직의 관점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안철수 현상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정당 또는 정당 조직은 이미 구시대적인 논의 주제다라는 좀 암묵적인 합의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정당 조직의 관점에서 이번 선거가 평가 가능한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부터가 일단 중요한 문제 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가 정당 조직의 그 안정 또는 강화라는 요소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좀 공감이 된다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두 가지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발표를 이제 향후 학술 논문으로 발전을 시키신다고 할 때 이제 그 어떤 논문의 구조라든지 문제 제기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추가적인 또는 세부적인 그리고 한두 가지는 약간의 반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몇 가지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논문의 그 구조라든지 그 분석이라는 부분에서 주인석 교수님도 이제 초반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이제 정당 정치 그리고 특히 조직의 관점에서 이번 선거와 또 선거 결과를 재해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라는 저자의 의도가 이제 전반적으로 논문의 그 분석 과정과 구성에서는 그렇게 잘 살아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정당 조직과 선거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잘 다뤄질 수 있는 좀 이론적 접근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제 하에서 왜 한국은 정당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비교적 강한 정당 기율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그 어떤 배경 속에서 정당의 작동 방식과 또는 정당 조직의 제도적 분석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그 정당 조직에 초점을 맞출 때 지금 현재와 같이 인물이라든지 이슈 관리라든지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하위 변수로 처리가 되거나 또는 조금 압축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인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에 비해서 조직적으로 물론 이게 사실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요. 특히 그 비공식적 그 조직의 작동 방식이라든지 네트워킹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경험적 연구를 보강을 한다면 우리 그 지금 대선 이번 18대 대선의 평가 분석을 넘어서서 이제 한국 정당 연구에서도 중요한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주인석 교수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거나 또는 약간의 반론이 있는 부분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주인석 교수님은 새누리당은 정당 조직이 안정됐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당 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었다. 이렇게만 이제 두 가지 그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계신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걸 조금 더 심화하는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약간의 좀 반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보다 훨씬 더 그 전면적이고 전격적으로
계파 간의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당명을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총선 평가를 하는 총선을 전후해서 이미 그 정당 이념에 대한 상당히 근본적인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정당의 당명과 이념적 노선과 정책과 그다음에 또 인적 그 조직까지 상당히 전면적으로 재구성, 재검토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단순히 새누리당은 정당이 이렇게 지속됐다, 안정됐다라는 설명으로는 오히려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훨씬 더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정당의 조직적, 정책적, 이념적 쇄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것이 그 조직의 어떤 그 갈등이나 분열의 형태로 표출되지 않고 봉합이 되었는가라는 그 부분에 오히려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민주통합당은 쇄신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온건하고 좀 타협적인 선에서 정당 쇄신을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권력 이동이라든지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집단 간의 협력과 합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제대로 봉합되기는커녕 굉장히 갈등과 분열이 외부로 표출이 되는 그렇다면은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권력 교체와 이동이 이루어진 새누리당이 왜 그러면 그것이 그 조직의 그 불안정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건 가설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그 새누리당의 경우는 친박계라는 것이 사실 주류이고 친이계가 이제 비주류.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그 에리트 네트워크에서의 지분과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친박계가 다시 권력을 당내 권력을 주도하고 장악하는 과정이 훨씬 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친노파가 사실은 비주류이고 어떤 에리트 네트워크의 강도라든지 역사성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소위 민주당 내 주류를 교체할 만큼의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권력 이동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친박계로의 권력 이동과 상당히 명료한 어떤 정당 쇄신, 새누리당의 정당 쇄신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주인석 교수님은 새누리당의 이슈를 도둑질했다. 라는 이제 그 멘트를 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그냥 잠시 이슈를 선점하는 어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의 이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보수는 이 친이계가 사실은 비주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결합된 유형의 어떤 이념적 지향성은 사실은 한국의 보수 지형으로 볼 때는 비주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전국가의 전통 속에서 한국의 보수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주의와 어떤 국가적 통합성 그리고 복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한 전통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것이 이제 친이계와 친박계의 이제 보수주의 내부에서의 신자유주의와 결합된 보수주의 또는 어떤 온정적 보수주의로 어떤 개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진 보수주의의 형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이제 복지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또는 한국 내부의 어떤 전 사회적 합의를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것이 이제
이슈가 선점됐다, 진보의 이슈를 빼앗겼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는 굉장히 좀 대응이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 그 기초연금 논의가 시작되고 그랬을 때 따라서 이제 새누리당의 딴지를 걸기 위해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지 이슈를 둘러싼 경쟁 속에서 오히려 민주통합당이 의도와는 다르게 반복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복지 정책에 오히려 그 장애물이 되는 그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새누리당의 보수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국가적 정체성, 국가성과 그리고 사회적 그 통합을 둘러싼 그런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평가를 할 때 그거 속에서 오히려 민주통합당의 복지 이슈를 둘러싼 경쟁 구도를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또 연결이 돼서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